이번 강은 8번째 장입니다. 이 8번째 장은 각종 설비어 유지관리입니다. 근데 이 각종 설비어 유지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지난 강에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강이 바로 7장 안전성 평가의 장이었습니다. 안전성 평가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안전성 평가의 6단계를 반드시 기억해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틀림없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각종 설비의 유지관리를 하기 전에 안전성 평가 6단계는 1단계가 뭐였죠? 바로 1단계는 관계, 자료의 작성, 준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항상 뭐가 앞에 와야 된다? 숫자로 할 수 없는 거가 먼저 오는 거죠. 그래서 정성적 평가였습니다. 3단계는 바로 뭐였죠? 정량적 평가였습니다. 정량적 평가는 16점 이상이 되면 재평가를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5개 항목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안전대책이었습니다. 5단계는 재평가였습니다. 6단계는 FTA에 의한 재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단계와 6단계를 합해서 그냥 평가 단계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반드시 이 내용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우리 시스템 안전에서 나올 것이 없다 할 정도이고 매번 시험에 PBT, 산업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기사 CBT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강은요, 이런 설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한 유지입니다. 그냥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게 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보존이라 그래요. 그렇게 유지를 관리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본장은요, 각종 설비 유지 관리의 장으로 안전성 검토의 목적입니다. 개념이라든지 유해 방지 계획서의 제출 대상입니다. 또 이번 강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예요. 반드시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등을 기술하게 특히 안전성 평가 했죠. 안전성 평가의 내용과 보존성 설계 기법을 기술하여 첫째는 항상 자기 자신을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점검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업체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 미래예요. 오늘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여러분은 진짜 실사구시 또는 실무안전관리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그 중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가지다. 그러면 안전성 검토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공장설비의 안전성 평가, 세 번째 보존성 공학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이 시험 출제 기준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맞추어져 했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사실 엄격히 이야기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입니다.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또 이 내용은요, 계속해서 또 NCS라든지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또는 바로 가장 중요한 출제 기준이 변경되면 계속해서 보완, 변경토록 할 장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리스크 어센트먼트라고 나왔어. 그럼 리스크 어센트먼트는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는 세이프티 어센트먼트라고 그럴 수 있고 또 매니지먼트 어센트먼트라고도 할 수 있는 장이다. 그래서 이 리스크 어센트먼트는 첫째 리스크를 검출, 확인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확인되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측정하고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 리스크의 위험 처리 기술을 도입해야 되고 네 번째는 처리 방법과 선택 및 시행을 하는 장이다. 마지막 5번째 장은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감독 및 반복작용을 하고 바로 피드백을 계속해서 거쳐가는 이런 장이 바로 우리는 5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전성 검토입니다. 안전성 검토는요,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 3가지가 사실 이번 강의에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유해위험 방지계획 제출 대상입니다. 유해위험 방지 제출 대상 사업장이나 이거는 어디에 해당된다? 주로 제조업에 해당돼요. 제조업 우리가 유해위험 방지 언제 제출해?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만 하면 돼. 15일 전. 근데 15일 전까지 하되 몇 부? 2부를 제출하고 어디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다. 그러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 제출 대상은 제조업 분야는 뭐를 기준하냐 그래서 무엇을 기준하냐 그랬더니 전기 계약 용량 얼마? 300kW 이상인 사업. 반드시 이 내용은 필기는 틀림없고 실기 필답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이 내용은요. 바로 우리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하지만 어디서 나온다? 6과목인 건설안전기술도 나오고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다. 꼭 기억합니다. 유해위험 방지 제출 대상은 제조업일 때는 전기 계약 용량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계약 용량은 몇 킬로와트? 300kW 이상인 사업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300kW는요, 몇 가지냐 그러면 전자부품 제조까지 13개 업종에 해당돼요. 금속 가공 제품 제조입니다. 단 기계라든지 가구는 제외. 이것도 꼭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비금속 강물 제품 제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그 다음 네 번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다섯 번째 식료품 제조입니다. 여섯 번째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일곱 번째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 여덟 번째 기타, 여기에서 구분할 수 없던 여러 가지 남는 기타 제품 제조, 그 다음에 1차 금속 제조, 열 번째 가구 제조. 이거 뭐라 그랬어요?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에서 기계라든지 뭐는 제외한다, 가구는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11번째 화학 물질 제품 제조, 12번째 반도체 제조죠. 13번째 전기 전자 부품 제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요 몰라도 괜찮아. 꼭 알아야 될 것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전기 요 계약 용량을 기준하는데 몇 킬로와트? 300kW 반드시 몇 킬로 이상. 그 이상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요. 제출 대상 업이 아니에요. 기계나 기구나 뭐 설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5가지 아니 6가지로 구분하는데요. 6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유해위험 방지 제출 대상 기계 기구는요. 금속이나 그 밖의 강물의 용해입니다. 용해라는 말은요. 녹이는 걸 가지고 용해라 그래요. 그 다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센 물 같으면 용융점이라 그래요. 또 우리는 물질의 상태에서 한 것은 고체를 어떻게 만들어? 액체로 만들어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용해라고 그래요. 용해. 그 다음에 반대로 액체 고체되면 뭐라 그랬죠? 바로 이거는 응고라 그랬다. 그래서 바로 용해로라는 말 자체는 금속이나 강물을 어떻게 녹이는 걸 말한다. 그 다음에 화학설비, 건조설비. 또 사실 화학설비 안에 사실은 어떻게 건조설비가 포함돼요. 그러나 우리 화학에서나 여기서도 이제 화학과 건조를 분류하죠. 그 다음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조 금지 물질 또는 허가 대상 물질 관련 설비, 분진 작업 관련 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기계 또 뭐였다? 기구 및 설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요 우리는 제조업 분야에는 바로 300kW다 전기 계획 용량이. 그 다음에 기계라든지 기구 및 설비 등을 공부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유해위험 방지계획 제출 대상 건설공사는요 구분을 상당히 잘 했어요. 크게는 6개로 구분했지만은 실제 이것을 상세하게 세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도 이렇게 해놨지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보다 건설 안전기술에 더 많이 나와요. 또 간혹 바로 1과목인 산업안전관리론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다. 이것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운이 따른다면 인간공학이 하나, 기계 건설안전기술 하나, 두 문제가 필기시험에 나오면 또 요 내용은 필답형에도 뭐예요? 바로 단골손님. 필답형이라 그러면 뭐를 이야기해요? 바로 이거는 실기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는요, 크게 강의는 몇 개로 구분한다? 6개로 구분하지만 협의로서 상당히 많아요. 첫째, 건축물이라든지요,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에는 어떤 것이 적용되냐 하면 그게 3가지인데요. 또 3가지에서 다하는 바 7가지 적용인데, 그럼 어떤 것을 반드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해야 되는 건설공사인지 보겠습니다. 첫째, 지상요 높이가 얼마? 31m입니다. 그러니까 31m면요, 우리 통상적으로 아파트 층을 한 2.2m라 잡을 때, 그냥 이거는 31m 15층 이상인 거죠.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의 건축물이라든지 인공구조물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해야 되는, 바로 뭐 건설을 하거나 개조하거나 해체하는 공사에는 얼마? 지상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도 맞지만은 인공으로 만든 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 특히 요사이는 돌 타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인공바위 이런 것도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몇 메다? 31m는 숫자를 반드시 기억한다. 둘째요, 면적입니다.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예요. 3만이면요 몇 개요? 동그라미가 4개죠. 3만. 이러니까 또 뭐라 그래? 제곱미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터를 하고 몇 개 제곱을 이렇게.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도 당연히 유해위험 방지계획 제출 대상 건설공사 해당되고요. 그 중에서도 뭐 해체공사도 제공된다.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있는 시설도 해당돼. 3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에 해당되지만 5천 제곱미터는 시설이다. 그럼 5천은 어떻게 써요? 5천은 동그라미 3개에다가 메타의 자산 그대로 하면 되겠죠. 꼭 기억해. 뭐 숫자를 꼭 5천, 3만, 31m. 그런데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는 몇 가지가 적용하냐 하면 7가지가 해당돼요. 첫째, 문화라든지 집회 시설입니다. 근데 문화와 집회 시설 하되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전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매시설, 운수시설입니다. 단 고속철도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고속철도 역사가 엄청 크잖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서울역은 모든 차가 다 들어오지만 강명역만 가도 엄청 큽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여기에서 제외한다는 거. 또 종교시설, 교회 같은 걸 말합니다. 교회라든지 뭐 사찰 이런 거, 성당 이런 것도 역시 유해위험 방지계획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한다는 거. 또 의료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중 바로 종합병원도 어떻게 뭐가 돼? 해당돼. 여기 제가 제외한다는 게 아니고 바로 해당된다는 거. 종교시설도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도 해당되고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도 해당됩니다. 또 지하도상과 냉동, 냉장, 창고시설 꼭 기억하면 어디에 해당된다? 5,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 이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역시 5,000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시설에서 뭐이거는 설비공사나 단열공사에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이 교량건설 등 공사. 교량의 길이가 얼마? 쉽게 말하면 지간이잖아요. 기둥과 기둥의 거리의 지간이는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에도 역시 뭐가 해당된다? 바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그 다음에 터널 건설 등은 무조건 적용돼. 그럼 지금 우리 알아들 때 터널 건설 등은 숫자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지금 하고 있는 공사 중에 가장 위험한 공사가 무슨 공사? 터널 공사죠. 우리 생각해보세요. 터널은요, 이게 막 산이에요. 산. 나무도 있고 돌던데 여기 이제 우리가 파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터널 공사. 터널 공사는 조금만 해도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몇 톤? 2천만 톤. 꼭 기억합니다. 2천만이에요. 만 톤 이상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도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 공사입니다. 그 다음 숫자 꼭 깊이가 얼마? 10m 이상의 굴착 공사. 깊이가 얼마? 10m로 땅을 파는데도 어떻게 적용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요, 사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사실 3개로 분류되는데요. 꼭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해위험 방지 제출 대상 건설공사입니다. 또 그것도 모르면 또 하나 더 알아야 된다면 꼭 하나 더 알아야 바로 제조업일 경우 얼마?
전기 계량 용량이 얼마? 300kW.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이게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이 내용은 모두 다 학문적인 게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명시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할 때 첨부 서류가 있어요. 이것은 제42조 3항 관련 공사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시행규칙의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이라는 말은 뭐죠? 바로 우리는 누구령이다? 이거는 고용노동부령이다. 고용노동부령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이에요. 그 고용노동부령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이라 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 제출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걸 얼마나 중요해. 18년 3월 4일, 20년 8월 2일, 산이라고 돼요. 산은 요사이 CBT로 출제되는 문제. 바로 뭐냐 하면 유해위험 방지 첨부 서류는 몇 가지? 7가지가 해당돼요. 7가지 해당되는데, 첫째가 공사 계획서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역시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치 101호에 이게 나와 있다. 그럼 이것까지 101호 이것까지는 잘 몰라도 돼요. 유해위험 방지 첨부 서류는 첫 번째가 뭐다? 공사 계획서. 둘째가요, 공사 현장의 주변의 환경입니다.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인데, 거기는 바로 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 첨부 서류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매설물을 잘 몰라가지고요, 우리 그 백호 그 기사가 그냥 가스관을 이렇게 잘못 건드렸다든지, 또는 고압선 흘러가는 특별 고압선 그런 걸 건드렸다든지, 또는 상수도관을 건드려서 물이 갑자기 몇만 톤 흘러나온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공사 현장에 주변 현황이라든지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 반드시 포함되죠. 세 번째입니다. 건설물입니다. 또는 사용 기계 설비 등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도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고요, 전체적인 우리 건설물에 대한 공정표도 포함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입니다. 이건 어디냐 하면 별지 102호서의 서식인데,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바로 어디서 하냐 하면 우리 제6과목 건설안전기술에 가서 아주 상세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또 알아둘 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안전관리 조직표가 있어야 돼요. 안전관리 조직표. 그래서 그래서 우리 조직도상에 누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 7번째입니다. 이것은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 방법까지 포함되는 것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첨부 서류입니다. 다음 중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꼭 기억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해위험 방지 제출 대상 건설공사는 필기뿐만 아니고 실기시험에도 나오는데, 특히 필답에도 이것은 단골 손님이고, 이 내용은 바로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이 나오지만, 첫 번째 과목인 안전관리론 또는 산업안전관리론으로 출제된다. 그뿐 아닙니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CBT나 PBT 어디 나오냐? 어디 나온다고? 6번째 과목 PBT는 건설안전기술, CBT는 5번째 과목으로 하죠. 바로 건설안전기술 꼭 출제됩니다. 그렇다면 이걸요, 우리는 하나를 좀 복습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NLE인데, NLE는요, NLE를 약자인데, 이거는 뭐냐면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예요. 들기 작업 지침이에요. 들기 작업 지침에 대해서 그냥 아예 NLE로 이렇게 공통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NLE는요, 개발을 왜 했냐고, 개발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들기 작업에 대한 건장 무게 한계를 바로 우리는 RWL로 계산해 쉽게 산출을 하도록 하여 작업의 위험성을 예측하여 어디에 인간공학적인 작업 방법 개선을 통해 작업자가 직업성, 요통이 뭐요? 허리에 통증이도 사실 허리. 그래서 옛날 디스크 하면 옛날에 허리만 하거든요. 이게 허리 요자거든요. 요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로 NLE의 개발 목적입니다. 그 계획은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첫째, 취급 중량과 취급해소, 중량물 취급 위치, 인양, 거리, 신체 비틀기, 중량물 들기 쉬움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는데, 특히 이 중량물이란 말은요, 중량물. 우리나라 중량물은 뭐 화물의 무게가 몇 킬로? 100kg 이상을 가지고 우리는
중요약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kg 이상이 되면 반드시 중요약물에 누가 있어야 돼? 작업 지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지휘하시는 분은 우리는 작업 지휘자. 그래서 지급 중요한가 몇 번 하네 횟수, 중요약물 위치, 인양, 거리, 신체 비틀기, 중요약물 들기 쉬움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 바로 NLE입니다. 특히 정밀한 작업평가, 작업 설계에 이용돼요. 실제 이거는 정밀한 작업평가나요. 또 정밀한 뭐에 대해? 정밀한 작업평가 또는 정밀한 어떻게? 작업 설계에 많이 이용되는 것이 바로 뭐다? NLE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약물 취급에 관한요. 생리학입니다. 사람은 이게 생리학적이죠.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인 요인을 말해요. 생리학, 정신물리학, 생체역학, 병리학의 각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통합한 결과를 가지고 한 것이 바로 우리는 NLE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통이거든요, 요통. 요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NLE의 목적입니다. NLE의 목적이니까 이것은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다녔는데 그래서 항상 이게 요통이라 그러면 허리 요자를 나타내는 것이 요통. 그래서 요통 왔다가 뭐 어떻게 허리 아프다 이런 말. 그래서 요사이는 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허리 요통인데 요통을 가지고 뭐 디스크가 왔다든지 또 어떻게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우리말로 그대로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한 것은요. 유해위험 방지계에서에 대해서 대분류로 세 가지 했어요. 그럼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제조업 분야는 바로 전기 계약 용량으로 하는데 몇 킬로와트 이상? 300kW 이상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이제 기계기구 설비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 그랬죠. 바로 유해위험방 제출 대상 건설공사는 크게 6가지 항목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다 기억 못하더라도 반드시 숫자라도 꼭 기억해서 지상 높이 31,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또 역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최대 지간 길이가 얼마? 교량일 경우에는 50m 이상, 그 다음 터널 건설 등의 공사도 무조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다. 그 다음에 깊이가 얼마? 10m 이상 굴착 공사고, 다목적 댐, 발전 용량 댐, 저수 용량 2천만 댐, 용수 전용 댐이라든지 지방 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공사에도 유해위험 방지 계획 제출한다. 근데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 제출하는데 제출해야 될 기관은 바로 어디다? 바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어떤 분이 고용노동부를 하는데 고용노동부라고 그래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행규칙에는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이 바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그래서 유해위험 방지기에서 제출해야 될 기관은 이렇게 필기 시험에 나오면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두 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두 개 나온다 그러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출을 언제 한다? 바로 공사 착공 전날까지는 건설업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제조업은 얼마? 공사 착공이 아니고 제조업 쉽게 말하면 설계하거나 공사할 날 며칠 전까지 15일 전날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음 강은요. 두 번째로서요. 공장설비의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해서 반드시 우리는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을 만점으로 만드는 강의를 해보겠습니다.